자, 두 번째로 우리 튜닝하는 작업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를 만들었고요.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리드로 만들고 세팅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튜닝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플로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 이제 튜닝을 하겠습니다. 튜닝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이널 모델이 우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파이널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튜닝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튜닝 결과를 확인하면은 다양한 모델들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 설정한 수만큼 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정확도가 높은 값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AUC라든가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을 우리가 베스트 모델로 찾아내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모델을 가지고 파라메타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파이널 모델 훈련해주고 그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검정 결과표라든가 그 다음에 정어 분류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널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주는 그 뒷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 모델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튜닝 모델 만드는 작업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해봤죠. 튜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우리가 모델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수들 파라메타, 하이퍼 파라메타들을 우리가 값을 세팅해주고 그리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교차 검정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튜닝한 이후에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찾아내는 방법, 그죠? 베스트 모델을 찾아내 가지고 이 베스트 모델을 세팅을 해서 그걸 다시 훈련해서 테스트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오버피팅 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그 다음에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은 튜닝 모델의 하이퍼 파라메타와 그 다음에 이제 튜닝 결과에 대한 거를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찾아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을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닝 작업입니다. 파라메타 튜닝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리드랑 연결해서 우리가 붙여야 되죠. 그래서 트리 언더바 리절트라는 결과를 하나 만들고요. 우리 트리 언더바 워크 플로어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결과 변수를 저장하는데 트리 언더바 워크 플로어를 갖고 와서요. 여기입니다. 우리 워크 플로어 이렇게 만들었죠. 요거를 저장해 놨던 거를 불러 갖고 오는 겁니다. 워크플로우를 갖고 오고요.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트리 모델하고 레시피 우리가 세팅해 줬던 게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튜닝 세팅해 놓은 게 이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럼 튜닝 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리드랑 연결해서 튜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튠 언더바 그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튠 언더바 그리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 샘플스 해주고요. 이거를 뱅크 언더바 폴드 해준 거 우리를 갖다가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드는요. 그리드 값은 우리 트리 언더바 그리드를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컨트롤 언더바 그리드를 갖다 쓸 텐데 여기서 save predict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거를 true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작동을 하라는, 그러니까 저장을 하라는 말입니다.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매트릭 set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요 했는데 ROC 언더바 AUC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이브를 해주고 그 세이브 해주는 값을 ROC, AUC 값.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어큐러시 값을 우리가 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ROC, ACU만 봐서 우리가 이 전체 결과 값을 튜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동시에 갖고 와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닝을 저장을 할게요. 튜닝을 저장을 하면 튜닝 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튜닝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 트리 언더바 리절트 값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세팅이 돌아갑니다. 잘 보시면 위에 여기 빨간색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버튼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빨간색 버튼이 없어지면서 이제 내용이 떴죠. 그래서 3개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하나당 한 폴드당 25번씩 해준 겁니다. 그죠? 한 폴드당 25번씩 3번에 거쳐서 했으니까 총 75개의 우리가 훈련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각각의 튜닝해서 이제 해준 거겠죠. 자, 그럼 우리 튜닝 결과를 한번 매트릭스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폴드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 리절트 값을 우리가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collect underbar matrix 라는 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그러면 이 값들이 쭉 뜨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 첫 번째 폴드 1 이 값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뿌려줄 텐데요. 제일 첫 번째 값들은 쭉 갖고 와서 우리 그 매트릭스 어큐러시 값은 우리가 0.906이고요. ROC, AUC 값은 우리가 0.5 아주 낮죠. 반뿐이 못 맞춘 거니까 거의 잘 못 맞췄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값에 의해서 요 두 가지 옵션은 요 첫 번째 옵션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결과값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튜닝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걸 전체적인 그래프로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 언더바 리절트 값을 갖고 오고요. 그 결과 값을 우리가 위에 봤던 콜렉트 언더바 매트릭스 값을 갖다가 쓸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갖고 와서요.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 mut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mutate에 트리 언더바 depth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 언더바 depth는 우리가 팩터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팩터 처리해 주고요. 트리 언더바 depth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지금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팩터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두 번째 여기까지 끝냈으면 이제는 gg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라인으로 화면에다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볼게요. ggplot을 이용을 해주고요. 거기서 매핑 작업을 해주고요. aesthetic 해주고 x 값을 cost complexity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우리 평균으로 해보겠습니다. 민 값을 해주고요. 컬러는 우리가 트리 뎁스를 언더바 뎁스를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우리가 화면을 이용을 해서 찍어줘야 되는데 이제 포맷을 정해야 됩니다.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요. 지오메트릭 함수 중에 라인 함수를 쓰겠습니다. 라인 함수의 옵션은 사이즈 값은요 1.5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은 우리 0.6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ggplot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뒤져보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지오메트릭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요.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각각에. 그래서 사이즈는 1, 2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시트 랩이라는 거를 이용해서요. 패시트 랩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거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값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점 매트릭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화면을 분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우리 풀이라고 나눠 주고요. 그 다음에 n no는 두 개로 해주겠습니다. 즉 두 줄로 우리가 이거를 화면을 찍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더하기 해주고요. 그 다음에 s 스케일 해주고요. 스케일 언더바 x 값을 우리가 이제 로그 값을 취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이제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로그 값을 취해 주고요. 레벨스 값은 우리 스케일 함수 중에서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패키지에 있는 것 중에서 라벨 넘버라는 거를 우리가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일 함수 중에서 컬러 값을 쓰는데 이리디스 값을 D로 주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플러스마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begin 값은 0.9로 주고요. end 값은 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화면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포인트에서 자, 에러가 났네요. 자, 찍어주면 이렇게 화면에 이 값들이 찍혀서 나옵니다. 야, 보시는 것처럼 트리 뎁스하고 코스트 컴플렉시티 값을 우리가 차이점을 이렇게 변화량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평균값이 이제 우리 정확도, 그 다음에 ROC, AOC 값의 값들을 우리가 화면에 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쭉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쭉 비슷하게 유형이 결정이 되죠. 예, 그래서 보시면 코스트 컴플렉시티 값은 실질적으로 0.00001에서 0.01 요 사이에 요 값에서 요 값보다 이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뎁스도 보시면 1일 경우만 제일 문제가 있고요. 제일 값이 낮고 나머지 4, 8, 11, 15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됐네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되겠네요. 그죠? 1만 아니면 4, 8, 11, 15 이렇게 트리 뎁스를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코스트 컴플렉시티 값은 이 정도 선에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큐러시 값하고 우리 ROC, AOC 값을 나눠서 이제 봤는데요. 이렇게 나눠본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가장 베스트한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를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좀 세팅을 찾아내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또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매트릭스 콜렉트 매트릭스에서 50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큐러시랑 ROC, AOC 해가지고 합쳐서 50개니까 이렇게 묶어서는 각각 하나당은 25개입니다. 근데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앞에서 잠깐 했는데
25개 곱하기 3개, 폴더가 3개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3폴더 했으니까 총 75개가 나와야 되겠죠. 75개의 AUC 이것까지 하니까 150개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 50개뿐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3개인데 왜 여기는 하나뿐이 안 나오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값이 민값입니다. 민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값에 세팅한 요 값에 각각의 폴더에 요 폴더 1하고 폴더 2, 폴더 3에 각각 하나씩 저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50개를 전체를 다 뿌려주기가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평균값으로 이 각각에 대한 폴더에 대한 평균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 리절트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에 변수명을 붙여주고 여기 보면은 점 매트릭스라는 게 있었죠. 점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리스트라는 걸로 저장이 됐는데 1번 폴드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했던 실제 값, 그 다음에 2번 폴드에서 나온 실제 값, 3번 폴드에서 나온 실제 값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세 개 값의 평균 값이 여기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을 쓰기가 폴더마다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값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는 평균 값을 세 가지 폴더에 각각의 평균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는 민 값을 써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결과를 확인했으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8번째로 우리가 가장 최종 모델을 만들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모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훈련 마지막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더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튜닝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지금 보면 튜닝 결과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린 순서대로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베스트 가장 좋은 값을 우리가 역순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 언더바 우리가 리절트를 이용을 하고요. 그 값 중에서 우리가 show 그다음에 베스트 값을 골라와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ROC, AUC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큐러시 값도 두 개를 우리가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ROC 값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ROC, AUC 값을 갖다 쓰겠다. 이렇게 해주고요. 상위를 몇 개만 갖고 와야 되니까 N 해주고 총 10개만 갖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돌린 것 중에서 그 결과값 중에서 한 10개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값을 그냥 갖고 오면 안 되고요. 우리가 o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 DSC 역순으로 갖고 오는데 역순은 우리 아까 전에 민값 있었죠? 민값. 그 민값으로 역순으로 값을 갖고 와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코스트 컴플렉스 트리 뎁스 중에서 매트릭스 AUC 값을 갖고 오는데 민값 중에 제일 높은 값이 이겁니다. 그렇죠? 0.994.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 4개까지 해서 최고값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트 컴플렉시티가 요 값일 경우 또는 트리 뎁스가 4일 경우에 무난하게 나오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트리 뎁스는 총 4개가 가장 퍼펙트하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을 갖고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4개를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코스트 컴플렉시티 값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총 4개 값들이 0.00052 이하면은 다 문제가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값들 중에 어떤 것을 써도 좋은데요. 이 값들을 그냥 일일이 세팅하기가 또 어렵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훈련 모델에서 그거를 찾아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모델 세팅할 때 거기에 컴플렉시티 값을 이 값을 넣고 트리 뎁스 값을 4를 넣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요. 여기서는 이 베스트 모델을 선택해서 이거를 그냥 세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모델을 갖고 왔으니까 베스트 모델의 트리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언더바 트리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결과를 저장할게요. 가장 좋은 트리 모델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리 중에 리절트 값을 이용을 해서요. 그 중에서 select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elect 언더바 우리 best 값을 갖고 오는데 그 중에서 ROC, AUC 값을 기준으로 ACU 값을 기준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베스트 트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옵션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위에 나온 값들 중에서 이 값들을 갖고 나오고요. 보시면 우리 이거는 이제 세부 세팅한 겁니다. 그러면 총 106번 모델이 우리가 갖고 오는 가장 최적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뭐 1번하고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값의 세팅 값이 가장 최적의 훈련 모델에서 가장 최적의 우리가 모델 값이다. 파라메타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훈련 모델을 돌리고 파이널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훈련 데이터를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용 데이터가 어떻게 틀린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크플로어에다가 베스트 모델을 파라미터를 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언더바 워크플로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널 워크플로어를 만들어 주고요. 파이널 워크플로어는 우리 트리 언더바 워크플로어를 갖고 와서 이 값에다가 우리가 기존 값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 워크플로어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면 기존 세팅이 된 거 이겁니다. 그죠? 코스트 컴플렉스가 아직 튜닝 값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튜닝 처리가 되어 있는 값을 불러 갖고 와서 우리가 기존의 값들로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라이즈 해주고요. 여기 워크 플로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워크 플로어 중에서도 우리 베스트 언더바 트리 값을 갖다 쓰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파이널 라이즈 워크가 빠졌네요. 워크 플로어 그래서 베스트 트리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럼 파이널라이즈드 돼 있으니까 한번 최종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위에 보면은 튜닝 모델이었는데 얘가 파이널 모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파이널 워크 플로어로 세팅을 해주면 요 값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최대 값들, 코스트 컴플렉스 값을 이 값을 우리가 튜닝을 처리를 해준 거고요. 이 튜닝에서 중에서 최종 모델 값을 이걸 쓰겠다. 그래서 모델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처음에 세팅했던 모델을 이렇게 다시 수정하거나 이럴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최종 모델 선택해서 우리가 마지막 베스트 트리 모델을 우리가 골라내고요. 그 베스트 트리 모델 값을 파이널라이즈드 워크플로어라는 걸 이용해서 워크플로어에다가 이거를 세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최종 모델이 되는 거죠. 최종 워크플로어 이 값이 되는 겁니다.